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서 태양광과 ESS 시장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신규 발전 에너지 용량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단순하게 태양광과 ESS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석탄 발전,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원유 등등 에너지원별로 전망치를 내어놨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게 태양광 발전, 특히나 이전에는 주거용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땅덩어리가 좁긴 하지만 지방에 가면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가구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되게 작은 편이고요. 미국이나 유럽 지역들, 호주 이런 지역에서는 주거용 단위의 태양광 패널 설치 빈도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 규모도 컸습니다. 네, 오늘 이 EI에서 밝히는 내용들은 주거용 시장의 성장보다는 유틸리티 스케일에서의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력 생산 규모는 24년도에 3%였습니다. 25년도에 2%, 26년도에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이 증가율 자체가 3, 2,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3년 연속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AI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났고 여기서 필요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기존의 에너지원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추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재생 가능 에너지가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이 있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얹었을 때 수력 발전이 또 있는데, 태양광 발전이 주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고 24년도에 5%대였어요. 25년도 올해는 7%대, 내후년에는 8%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보고 있었던 주거용이 아니라 유틸리티 규모로, 그러니까 발전소 클러스터 단위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ESS 배터리 컨테이너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거기다 저장을 해서 에너지를 조달하는 이러한 시장의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매번 얘기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 했을 때 천연가스 시장이 늘 나오죠. 근데 천연가스의 비중은 24년도 43%에서 25년도 40%, 내후년엔 39%대로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해주고 비중 또한 15에서 16%대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뭘 하겠다,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없고 대부분 다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태양광 패널 시장 자체가 유난히 발전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앞서 제목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규 발전의 용량 자체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지금 태양광 시장이 막 유행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전체 에너지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에너지는 거의 고정값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조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추가 에너지의 비중 자체는 태양광 패널 시장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데이터에도 나와 있는 건데 원자력 시장에서의 큰 변동이 없고, 천연가스 시장은 오히려 그 비중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 석탄 시장도 비중이 줄어드는데 거의 비슷할 거고, 수력 발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풍력도 비슷하지만 약간 상승했는데 유난히 태양광 시장만 상승치를 반영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뒀습니다. 이 데이터 그래프 속에서도 노란색 선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태양광 시장입니다. 나머지는 떨어지거나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거나 횡보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시장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EIA에서 밝힌 숄텀입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이럴 것이다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밝히고 있는 단기적이라는 거는 1년에서 3년 텀입니다. 그리고 EIA에서 밝히기로는 에너지 가격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긴 할 텐데 이게 인플레이션율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크게 이걸 부담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는 있어요. 미국에서 전망하고 있는 2025년에 에디션 있죠. 용량을 추가하는
추가될 용량 중에서 52%가 태양광 시장입니다. 그리고 ESS 시장이 18.2GW로 29%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여기서 천연가스는 제외를 하고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ESS 그리드로 옮기고 이걸 가지고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ESS 시장이 29%지만 이 중에서 절반 혹은 그 이상 정도가 이 태양광 시장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걸 합산해서 계산해 봤을 때 70% 정도의 추가적인 에너지 생산은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 작년부터 해왔던 얘기가 에너지 부족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추가로 에너지 조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여기서 캐패시티 에디션이라는 거는 추가 조달 에너지원인데 그중에서 태양광의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은 천연가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먹고 생산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전체 비중 중에서 천연가스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 높일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은 천연가스를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거나 특정 국가 분쟁이 터졌을 때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있죠. 혹은 그 외의 국가 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발전 용량을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더라도 막 늘리진 않는 거고 늘릴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 외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하게 높아진 에너지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히든키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게 태양광 발전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미국 전력망에 63GW의 새로운 유틸리티 규모 발전 용량이 추가될 것이고 태양광과 배터리, ESS를 합쳤을 때 추가 용량은 81%를 차지하고 태양광이 그중에서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 핵심 지역들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인데 텍사스가 압도적이고요. 이렇게 텍사스가 압도적인 용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도 텍사스 인근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에 ESS 저장 용량 증가는 18.2GW의 유틸리티 규모 배터리 저장이 그리드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까 데이터에는 전망치로는 풍력도 나름대로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2014년도 이후로 2025년도가 이례적으로 가장 적은 풍력의 용량을 추가한 해였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저장해서 제가 요약을 한 게 이 내용들입니다. 이건 천연가스 계획인데요.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에 펼쳐져 있는 유틸리티 스케일 태양광 발전 단지입니다. 이 원이 크면 클수록 그 규모가 큰 건데 위치를 보니까 유타랑 루이지애나 쪽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쪽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 로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풍력 단지입니다. 그 나머지 파란색깔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단지를 설정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미국 전역 특히나 여기 캘리포니아 쪽이랑 동부 지역 그리고 텍사스 지역에 펼쳐져 있는 게 태양광 패널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용량 시장입니다. 태양광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여기서도 중국이 나옵니다.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의 확장 및 전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고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의 성장 속도 및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이 또 중국과 그 외 지역이었는데 25년도, 26년도, 27년도부터의 전망은 중국이 이 태양광 발전 시장을 크게 성장시키지 못하는 한편 나머지 그 외 지역들에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그 외 지역들에서 채택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러한 과거에 주거용 목적의 태양광 발전 시장이 매우 매섭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 다 지금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주거용 시장이 매우 성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유망하게 보는 거였다면 지금 당장 우리 주위에서 태양광 패널만 설치하고 이거 너무 개꿀이다 이런 여론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소 단위의
태양광 발전 시장의 성장이 매우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거용 시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주거용 태양광 패널 시장은 유럽 지역, 특히나 독일과 이태리, 호주 순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중국과 미국은 이런 주거용 목적보다는 발전소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주거용 시장도 물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틸리티 시장의 규모는 변동이 크지 않지만 점차 그 규모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도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 자체가 불과 12%였습니다. 그 중에 또 12%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태양광 발전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대체 에너지 수준까지라고 불릴 수가 없는 수준이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태양광 에너지 발전 비율이 5%대를 뚫고 올라오고 있고 현재는 10%대로 수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패시티 에디션이라는 거는 미국이 기존에 생산하는 규모의 에너지 이걸 냅두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에너지 발전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각 규모별로 할당량을 의미하는 건데 태양광이 그중에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도 천연가스 얘기하고 석탄 발전 얘기하고 원유 발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원자력 시장도 막 올라가긴 했는데 실질적인 액션이 나온 것은 없었고 시장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원자력 시장을 투자하고 있고 SMR, MMR 시장 투자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과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이러는 거지 당장 에너지 발전 그 자체에 기여하고 있는 거는 정작 태양광 시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71%를 밝혀놨는데요. 2025년도 EIA 전망에 따르면 81%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주력 테마 자체가 주거용에서 발전소, 유틸리티 스케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저도 이 주거용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좀 당연할 것 같아요.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현실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그 아파트 단지의 전 인원이 에너지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태양광 발전단지 규모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걸 ESS에 저장해서 이걸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장 구도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고 태양광 발전 시장이 뭐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게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를 이유로 데이터를 추적해 봤을 때 해가 거듭될수록 기술력이 발전될수록 이 에너지 발전 효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 발전 시장 자체는 서브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에너지는 천연가스랑 석탄, 원유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고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 서브로 나오고 있는 게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력 발전 등등의 대체 에너지원들, 신재생 에너지원들로 가는 건데 초기에는 그 발전 용량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 제너레이션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완전 생 아침 6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에너지 발전의 속도를 보거나 그 규모를 봤을 때 균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정 시간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특정 시간에는 사람들이 굳이 쓰지 않는 시간대인데도 에너지가 발생함에 따라서 에너지의 어떤 생산량 자체가 들쑥날쑥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램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시간대별로 그런 것만 뿐만 아니라 기후의 특성상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주 같은 지역에서 갑자기 멀쩡히 잘 에너지 생산을 하다가 어느 날엔 너무 춥고 어느 날엔 너무 뜨겁고 어느 날엔 또 비가 오고 이런 기후의 특성에 따라서 램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불규칙한 기후 패턴으로 인해서도 오버 제너레이션, 언더 제너레이션 발생한다는 건데 이 변동률을 제어하고 용량을 고정하는 기술력들을 개발하려고 예전부터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태양광 발전 시장이 한계를 맞이했었는데 ESS 시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ESS와 태양광 발전 시장이 연계가 되면서 그런 아쉬운 점들을 메꿔주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많이 생산이 될 때는 ESS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다 저장을 해놓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생산됐을 때는 또 ESS 빼서 쓸 수 있고 먹는 거로 따지면 냉장고가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먹다가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모자르면 빼서 먹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ESS 배터리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엔솔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걸 전환해서 저장하거나 송전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 전력망 테마들, 전기 테마들도 떴었던 거고, 이 과정에서 똑같이 또 중요한 게 ESS 배터리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에너지 사들을 살 수가 있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애들을 살 수가 있고, 셀을 사는 애들을 살 수가 있고, 모듈 살 수도 있고, 그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 혹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혹은 마이크로 인버터, 뭐 다양한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고르고 있는 시가총액 매출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봤을 때 저는 지금 실제로도 퍼스트 솔라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요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 솔루션도 요즘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나 솔루션도 사고 싶긴 한데 현재로서는 저는 그냥 퍼스트 솔라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나름대로 지금 설립된 지 26년 된 회사이고요. 나스닥 상장돼서 2006년도부터 쭉 사업을 해왔고 2018년도부터 시리즈 6, 7, 8을 순서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추후엔 시리즈 8이 나올 텐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시리즈 7이었고요. 퍼스트 솔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방막형 태양광 모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얘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하기도 하고 조달하고 시공하고 그러니까 발전소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건지 이 사업을 다 철수를 하고 태양광 모듈 제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듈 제조에 집중하고 나서부터 회사가 본격적으로 좀 좋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실제로 실적이나 이익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현재는 카드뮴 텔룰라이드 CDT 기반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방막형 모듈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까지 해주는데 재밌는 건 유지보수를 30년을 해줍니다. 물론 이 밸류체인 상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원재료 조달을 하고 완성품까지 만들어내는 이러한 단계가 모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회사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막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산 부품 쓰지 말라 했을 때 퍼스트 솔라가 크게 엮일 만한 게 없습니다. 수직 계열화 끝나 있고 이 원재료 조달 자체도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리스크로부터 전 좀 자유롭다라고 보고요. 현재 수주잔고 또한 대부분 다 지금 차가지고 26년도 칩까지는 모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즉 당분간은 뭐 새로운 신규 수주를 따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고 회사가 낼 수 있는 긍정적인 호재 공시를 뭐 확장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이미 기존 캐파는 모두 수주 잔고가 차버린 거고 새로 캐파를 증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새로운 고객사들을 뭐 수주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듈 생산 능력 증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미국 지역입니다. 실 생산량 가이던스 기준으로 봐도 미국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증설 계획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인도 등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의 비중이 가장 크고 대부분 다 제품 생산하는 게 시리즈 7 라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전 나름 이게 좀 파격적이다라고 보는데 19.7%의 효율 상승이 나왔다 이번 새로운 모델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30년 워런티 한다는 게 되게 깡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0년 워런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한번 이 퍼스트 솔라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다른 기업으로 눈을 돌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만큼 본인들의 어떤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 맥락으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자료는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천천히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 뭐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OCI 우리가 아는 기업이죠. 미드스트림 가서 하나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버터 쪽으로 가서는 화웨이, 솔라엣지, 엠페이지 에너지, 양광전력 이렇게 중국 기업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뭐 2, 3년에 한 번 아니면 1, 2년에 한 번 단위로 시리즈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 발전 효율이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17%대에 시작됐던 게 19.7%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돼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발전 효율이 지금 19.7%라고 해서 이게 먼 미래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50%, 60%대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도 굉장히 잘한 거고 여기서 0.1%대의 발전 효율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점차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시장에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고 협력 업체들이 뛰어듦에 따라서 이 발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뭐 특별한 소재가 소재가 발견된다라든지 기술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발전 효율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런 걸 지켜보면서 결국엔 발전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같은 시간대 대비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로 봅니다. 작년 기준으로 CVD 관세 예비심사 발표 결과였는데요. 여기에 퍼스트솔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관세 예비심사 명단에 올라갔었고 퍼스트솔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리스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퍼스트솔라라는 기업이 이렇게 있다 정도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의 시장 자체가 태양광 발전 시장이 원래 좀 등한시 받았었는데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태양광 시장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ESS랑 엮이는구나, 배터리를 엮이는구나.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되게 신규로 추가되는 저장 용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깊게 좀 봤는데 퍼스트솔라가 저는 전 세계 시장 내에서는 퍼스트솔라가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 들어와선 하나솔루션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솔루션을 아직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깊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퍼스트솔라를 보다가 하나솔루션도 관심이 또 생기게 된다면 하나솔루션을 추가로 분석을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의 시작점은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 태양광과 ESS에 대한 주목을 했고 기존 에너지원들은 크게 변동 내역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데 이 중에서 신규 발전 용량이 눈에 띄게 추가되고 있는 게 태양광 발전 시장. 과거에 주거용 시장으로 집중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틸리티 시장의 규모로 점차 크기가 확대되고 있고 트럼프 또한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을 때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지원금을 좀 없애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우호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발전 시장도 지금 막 엄청 테마가 돈 것도 아니에요.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난 6개월, 1년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현재로선 보유하고 있는 게 딱 퍼스트솔라, 태양광 발전 시장 관련주로는 퍼스트솔라 하나만 보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뭐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 시장이 핫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꽤나 오랫동안 지금처럼의 횡보를 가져갈 수 있는데 꾸준히 관찰하면서 볼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